자, 이번 수업은 기하와 벡터에서 벡터,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자, 직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컨셉의 문제가 주어져. 첫 번째, 지나는 점을 알 때. 두 번째, 지나는 두 점을 알 때. 자,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교재를 보도록 하자. 자, 점 A가 있는데, 점 A 좌표를 문제는 주어지겠지. 자, 편의상 선생님이 x1, y1, z1이라 할게. 자, 그러면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정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를 L이라 하자. 자, 그러면 원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OA 벡터를 생각할 수 있어. 많이 OA 벡터. 간단하게 스몰 a 벡터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직선은 지나는 점만 있으면 기울기에 따라서 또는 방향에 따라서 되게 많은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직선 L을 정의하려면 이 점을 지나는 건 좋아. 플러스 1 하나 더. 어떤 방향인가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이런 평행한 벡터가 주어져야 돼. 얘를 편의상 선생님이 B라고 하자. 얘의 성분은 L, M, N이라고 할게. 자, 직선도 자취의 방정식이야. 따라서 직선 위에 임의점 X를 잡은 다음에 X의 좌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직방이라고. 자, 선생님이 여기 직선 위의 점을 하나 잡을게. 이 점이 X면 좌표점은 스몰 x, 스몰 y, 스몰 z라고 쓸 수 있겠지. 다시 한번, 나는 이 OX 벡터, 이 벡터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 자, 그런데 직선이 나왔으니까 A와 X라는 점을 생각할 때 A의 X 벡터가 B하고 평행하겠지. 이때 우리는 A의 X 벡터가 평행하다. 뭐와? B 벡터와.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 자, 두 벡터가 평행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니? AX 벡터가 실수배 T배의 B 벡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지. 자, 그때 좌변을 시점의 일치 방식을 이용해서 위치 벡터화 시키면 OX 벡터 마이너스 OA니까 따라서 X 벡터의 마이너스의 A 벡터가 T배의 B 벡터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X 벡터는 A 벡터의 플러스의 T배의 B 벡터가 되겠지. 이게 뭘까? 지나는 점을 알고 같은 방향 또는 평행한 방향 벡터를 알 때의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야. 자, 얘가 뭐라고? 얘가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 된다. 자, 그 다음, 자, 이 식을 좀 가져와 봐. X벡터와 A벡터와 B벡터가 있으니까 선생님이 성분을 넣어볼게. X벡터가 뭐냐면 X, Y, Z야. 그리고 OA벡터가 뭐냐면 스몰 a벡터인데 종점이 X1, Y1, Z1이니까 성분이 이와 같이 표현되겠지. 플러스에 T배의 L, M, N이 된다. 자, 너희가 벡터의 성분식 표현을 한 다음에 실수배하고 덧셈의 연산과 상등은 이미 배웠어. 따라서 X는 뭐가 돼? X1 더하기 T배 L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Y는 Y1 더하기 T배의 M이 되고 Z는 Z1 더하기 T배의 N이 된다. 자, 정리해보면 X는 X1 더하기 T배의 L이 되고 Y는 Y1 더하기 T배의 M이 되고 Z라는 것은 Z1의 플러스의 T배의 N이라는 표현이 되겠지. 이게 뭘까? 이게 직선의 매개 변수화 표현이야. 다시, 얘가 뭐냐면 직선의 매개 변수화. 자, 문제에서는 스몰 x1, y1, z1과 L, M, N이 주어질 거야. 따라서 x와 y와 z가 전부 다 뭐가 될까? t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돼. 이거는 언제? 열린 문제를 풀 때, 교점을 구하거나 연립할 때, 이럴 때 얘를 많이 쓴다.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리고 한 가지, 이 식에서 다시 한번 t는 하고 정리를 해볼게. 자, x-x1에 나누기 l 또는 y-y1에 나누기 m, lmn이니까 z-z1에 나누기 n이야. 자, 그러면 x-x1에 나누기 n, l이 되겠지, l. 얘는 y-y1에 나누기 m과 같고 z에 마이너스에 z1 나누기 n으로 쓸 수 있겠네. 당연히 얘는 뭐야? 실수 t로 잡을 수 있겠지. 만약, 자, 얘가 바로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지나는 점을 알고 방향 알 때의 그림을 이용해서 벡터 방정식과 매개 변수와 표현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봤어. 자, 거의 유사한데 좀 비교해볼까? 자, 그러면 과연 지나는 두 점을 알 때는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점이 A가 있고 점 B가 있을 때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A점은 x1, y1, z1이고 점 B는 x2, y2, z2라고 내가 잡도록 하자. 그때 점 A와 점 B를 지나는 이 직선 L에 대한 고민이야. 맞니? 자, 그러면 1번과 거의 유사해. 일단은 지난 점은 A점이나 B점 너희가 뭐든지 쓸 수 있어. 그리고 방향은 뭐야? 여기서 델타 X와 델타 Y와 델타 Z를 쓰면 될 것 같아. 왜? AB 벡터가 방향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기억해봐. 벡터는 지난 점에 더하기 실수배의 방향이거든. 따라서 이때 X 벡터는 이미 정했으니까 X 벡터는 OA 벡터에 플러스에 T배의 AB 벡터라고 쓸 수 있겠지. 얘는 A 벡터에 플러스에 T배의 B 벡터 마이너스의 A 벡터라고 내가 쓸 수가 있다. 똑같이 벡터의 방정식 나왔어. 그리고 아니면 델타 X와 델타 Y와 델타 Z가 방향 벡터임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될까? 델타 X니까 X2 마이너스 X1분의 분자는 X마 지나는 점 Y2 마이너스 Y1분의 분자는 Y마 지나는 점 그리고 Z의 2의 마이너스 Z1분의 분자는 Z의 마이너스 Z 지나는 점 이것은 T로 잡을 수 있겠지. 얘는 뭘까? 직선의 방정식이야. 당연히 이렇게 전개해서 X는 Y는 Z는 구하면 매개식이 나올 거라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자 매개식은 조금 더 쉽게 풀어볼게. 이 점이 원점이 있어. 그러면 OA 벡터와 내가 OB 벡터를 내가 정의할 수 있다. 뭘로? 이 자체가 OA와 OB의 성분이 될 거야. 그러면 A와 B가 양팔 벌리고 있는 거고 내분점이나 외분점이 뭐가 돼? 직선의 좌치가 된다. 따라서 배웠지? 너희는 OX 벡터는 뭐가 될까? T배의 OA 벡터에 플러스에 1마 T배의 OB 벡터 라고 쓰면 가장 빨리 나오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 너희가 벡터 방정식 표현이나 또는 뭐야? 이런 방정식이나 잠깐만 이 T와 이 T가 꼭 같을 필요는 없어. 임의의 실수니까. 그리고 만약에 연립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바로 가는 거야. 바로. 어떻게? 이렇게 임의의 실수에 A 벡터가 x1, y1, z1에 플러스에 1마 t배의 x2, y2, z2라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연립이 용이하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 같이 교재를 보도록 하자. 자, 따라와봐. 지금 1번 보니까 점 A야. x1, y1, z1을 지나고 L, M, N에 평행하다. 이런 포맷의 직방이 나오게 된다. 너희는 세 가지를 명심해. 첫 번째, 분자가 0되고 분자가 0되고 분자가 0되게 대입이 되는 x, y, z 값이 지나는 점이야.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서 분자의 x와 y와 z의 개수는 무조건 플러스 1로 맞춰줘야 돼. 플러스 1이 아니면 내가 맞춰줘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L이나 M이나 N 중에 적어도 0이 있는 경우는 분자가 0일 때 분모가 0일 때 분자가 0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만에 하나 L이 0이라고 한다면 X는 X1이고 나머지 식을 쓰면 되는 거지. 왜? X가 계속 X1으로 일정한 거야. 알겠어? 두 번째, 두 점을 알 때는 당연히 델타를 깔아주고 X마 지나는 점, Y마 지나는 점, Z마 지나는 점. 물론 분자가 X마 X2, Y마 Y2, Z마 Z2도 문제가 없다. 그때 중요한 거는 밑줄. 이런 식의 형태의 방향 밑에는 델타 X와 델타 Y와 델타 Z를 쓰면 된다 그거야. 자, 그러면 직선을 내가 세울 줄 아니까 그 다음 내용 뭐가 필요할까?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위치 관계, 평행이다, 수직이다, 어떤 예각이 있다. 이런 각도 문제를 우리가 넘어가 보자. 자,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인데 G1과 G2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칠판이 좀 좁으니까 선생님을 따라와. 자, 이쪽에 보면 얘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그지? 또는 각도가 나오면 이루는 각. 얘를 알고 싶은 거야. 첫 번째 유형. 1번이지. 자,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자, 기하 벡터니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직선의 그림 그려볼게. 이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방향 벡터가 어떨까? 이렇게 같은 방향 아니면 월스 케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뭐가 될까? 반대 방향이 나오겠지. 이 두 개가 뭐야? 결국 평행을 의미해. 그럼 너희는 D1과 D2를 이용해 설명하면 될 것 같아. 자, 이거의 방백이 D1 벡터라 하자. 편의상 L1, M1, N1이야.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를 D2라고 하자. D2라고 하면 얘는 L2, M2, N2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럴 때 두 직선이 평행하니까 우리는 D1 벡터와 D2 벡터가 평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두 벡터가 실수배의 관계가 되겠지. 그러면 D1 벡터가 K배의 D2 벡터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얘는 굳이 말하면 뭐가 될까? 세타가 0도와 파이를 이루고 있을 때, 이룬 각이 0도나 파이일 때의 케이스를 말하고 있는 거지. 자, 두 번째 수직관계. 직선의 위치 그림을 그리면 아마 이런 상황일 것 같아. 이렇게 수직관계일 때. 자, 그럴 때는 봐. 이렇게 방향 벡터가 뭐가 될까? 서로 수직이 되겠지. 얘가 D1 벡터고 얘가 D2 벡터가 있다고 한다면 수직이니까 내적이 0이야. 맞아? 따라서 D1 벡터에 D2 벡터가 수직 관계니까 우리는 D1 벡터의 내적에 D2 벡터가 얼마다? 0이라고 풀면 되겠지. 이때 두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은 얼마? 얘는 직각 2분의 파일 때를 보고 있는 거야. 자, 마지막 세 번째. 그 외의 경우는 각도가 평행도 아니고 수직도 아니고 어떤 각도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얘가 D1 벡터라 한다면 얘가 뭐가 되지? 얘가 D2 벡터가 되고 이 사이각을 우리가 얘각 세타라고 부르자. 자, 그러면 너희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는 두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구하면 돼. 물론 걱정하지 마. 만약에 D1이 이건데 D2가 이렇게 주어지면 둔각이 나오긴 하겠지. 하지만 코사인은 둔각이면 음수고 예각화 시키려면은 양수화 시키면 되니까 문제가 없다. 따라서 너희는 뭘 생각해? D1과 D1 벡터와 D2 벡터가 이루는 각도 세타. 얘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내적을 쓴다. D1과 D2 벡터의 내적이란 것은 D1 벡터의 크기에 D2 벡터의 크기에 코사인의 세타가 되겠지. 자, 얘 양수고 얘가 양이면 양이고 음이면 음이거든. 코사인은 둔각이 음수야. 따라서 얘를 예각화 시키려면 뭐야? 이렇게 절대값 씌우면 되겠지. 직선이 이루는 사이각의 예각의 코사인 크기는 두 방향 벡터의 크기와 크기분의 뭐가 된다? 내적. D1 벡터 내적의 D2 벡터. 이거의 크기가 된다. 다시 한번. 코사인 예각이야. 예각. 코사인 예각은 뭐가 된다? 크기분의 내적의 크기.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총 서머리를 해보자. 자, 두 번째 페이지인데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 조건이야. 직선이 지금 보니까 G1과 G2가 주어져 있어. 방백은 L1, M1, N1이고 방백은 L2, M2, N2야. 첫 번째 평행 뭐라고? 실수배. 두 번째 수직 뭐라고? 내적이 0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결국 평행과 수직이 아닌 경우는 사이각, 이루는 각도를 보고 싶은데 우리가 편의상 예각 일대를 생각하자. 뭐라고? 크기와 크기분의 내적의 크기. 알겠지? 예각화 시키기 때문에 위에 분자의 절대값을 없애면 내가 둔각까지도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문제를 풀면서 총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 거야. 자, 너희는 문제 1번을 먼저 읽고 있어라. 자, 선생님이 칠판을 지금 지고 있는 동안에 너희는 문제 잘 읽어야 돼. 자, 문제 1번을 보니까 하나, 둘, 셋,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직방을 구하는 문제가 나와 있어. 자, 첫 번째 2, 3, 4를 지나고 방백이 1, 0이야. 당연히 이 0에 너희는 이미 집중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분모에 일단 1, 0, 2를 깔아줘.
그리고 x-2와 y-3과 z-4를 쓰겠지. 일단 먼저 써볼게. x-2에 나누기 1이야. 그리고 y-3에 나누기 0이야. 원래 이런 표현 없겠지만. 그리고 z에 -4에 나누기 2라고. 자, 뭐라고?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다. 따라서 최종 답은 y는 3. y는 3을 만족하면서 1분의 x-2가 2분의 z에 -4라고 쓰면 1번의 정답이 되겠지. 자, 두 번째 문제. 1,y,3을 지나 그리고 주어진 직선에 평행하다. 주어진 직선에 평행하니까 이 직선의 방백을 그대로 쓰면 되겠지. 자, 방향 벡터가 뭐니? 3,1,2야. 방향 벡터가 3,1,2니까 어떻게? 3분의 1분의 2분의 자, 분자는 지난 점이야. 지난 점이 1,y,3이니까 x-1에 y 플러스 2에 z에 -3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자, 마지막 3번. 직방이 주어져 있는데 얘는 뭐니? 방향 벡터가 지금 숨겨져 있지. 3배, 마르배, 2배거든. 일단 최소 공배수인 6으로 나눠보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될까? 얘는 2분의 x-2라는 것은 -1분의 y 플러스 2와 같고 얘는 3분의 z에 플러스 1이 된다. 자, 분자의 x, y, z의 개수가 모두 플러스 1이야. 따라서 너희는 2, -1, 3을 방향 벡터로 쓰면 되겠지. 자, 그때 지난 점은 1, 3, 5야. 정답은 2분의 x-1, -1분의 y-3, 마지막 3분의 z- 지난 점 5. 이게 3번 답이지.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자. 2번. 주어진 두 직선이 평행의 동그라미. 평행할 때 뭘 본다? 방향 벡터가 실수배라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은 방백이 뭘까? a,1인가? a,마일이야. 마일. 자, 그러면 d1 벡터라고 볼게. d1 벡터가 a, 마1, b가 되고. 자, 두 번째. 6과 마3과 1이니까 양변 세 항을 내가 6으로 나눠주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뀌니? 얘는 1분의 x-1이란 것은 얘는 -2분의 y 플러스 2가 되고 얘는 6분의 z에 -3으로 표현이 되겠지. 따라서 방향 벡터가 1, -y,6이야. D2 벡터. D2 벡터가 1, -y,6이라고. 자, 실수배니까 쉽게 말해서 뭐야? 얘 때 얘와 얘 때 얘와 얘 때 얘가 같은 거야. 자, 그런데 중간쯤 보니까 이게 몇 배니? 2배지. 따라서 2a가 1이고 2b가 6인 걸 알 수 있겠지? a가 얼마? 2분의 1. b가 얼마? 3. 따라서 a 플러스 b는 얼마일까? 2분의 7이라는 정답이 나오겠지. 오케이. 다음 문제 보자. 3번.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시오. 자, 바로 풀게.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의 동그라미. 이 문제는 연립하는 문제야. 왜? 이 직선을 만족하면서 얘를 만족하는 점을 보고 싶은 거거든. 연립은 매개 변수화 표현을 생각해라. 따라서 이 직선은 이꼴 t를 붙여주고 편의상 이 직선은 이꼴 s를 붙일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모든 점들은 t로 표현돼. 어떻게? 3t 마 2, 마 2t 더하기 3, t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따라서 얘는 3t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에 2t 플러스 3, t 플러스 1로 표현이 되면서 동시에 s 플러스 5, s 플러스 5, 3s에 플러스 2, 자, 마이너스에 4s의 마1로 표현이 되니까 연립은 이렇게 같다고 놓고 벡터의 상등 보면 돼. 자, 얘가 같고 얘가 같고 얘가 같겠지. 오케이? 따라서 3t-2라는 게 s에 플러스 5이면서 마이너스에 2t 플러스 3이라는 게 3s에 플러스 2가 되고 t에 플러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에 4s 마 1이다. 이런 연립 방정식이 나와. 자, 변수 몇 개니? 내가 모르는 거. t와 s 두 개야. 식 몇 개야? 세 개야. 남아 돌지. 얘 연립만 하면 t와 s가 나오고 각각 집어넣으면 어디에 넣든가 같은 교점이 나온다. 자, 마무리 산수는 너희가 직접 하도록. 다음 문제. 4번이야.
지금 G하고 H라는 직선 두 개가 있다. 이루는 예각의 크기, 예각의 크기의 밑줄. 뭐라고? 방백 뽑아내. 뭐라고? 크기분의 내적의 크기야. 따라서 첫 번째 직선 G의 방백을 선생님이 D1 벡터로 할게. 얘는 1, 1, 마산에 1, 마이너스 4가 나와. 그리고 H라는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가 될까? 자, 지금 2하고 마일과 1이니까 세 항을 선생님이 2로 나눌게. 그러면 2분의 1분의 되겠지? 그러면 이거의 D2 벡터는 뭐가 돼? 1, 마이너스 2, 2가 된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 예각의 경우는 뭐가 돼? 루트에 D1 벡터의 크기야. 4, 4, 16에 1에 1이니까 뭐가 될까? 18 되겠지. 루트에 뭐가 될까? 1, 4, 4니까 뭐가 돼? 9가 되겠지. 이것분의 내적이 뭐가 될까? 1, 마8 마이너스 5니까 양수화시키면 9야. 얘가 뭐냐면 2분의 루트 2거든. 따라서 세타는 뭐가 돼? 4분의 파이라는 예각이 나오겠지. 오케이? 자, 다음 문제에 넘어가자. 5번. 점 A가 있다. A의 좌표가 마 1, 1,5야. 그리고 L이라는 직선이 있어. 그럴 때 1번과 2번과 3번을 푸시오. 자, 별표 2개 하고 아주 기본적이고 되게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야. 자, 직선 L이 이렇게 있는데 L의 방정식은 뭐가 될까? 3분의 X마 1은 Y마 2와 같고 얘는 마이너스의 Z에 플러스 1이다. 그리고 어딘가에 A라는 점이 있을 거야. A는 마이너스 1, 1,5야. 자, 그럴 때 1번 A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 H를 구하시오. 당연히 H 이 점을 구하고 싶은 거지. 자, 먼저 직선 위의 모든 점들,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얘는 매개변수 t를 이용해 내가 표현이 가능하다. 오케이? 따라서 이 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3t 플러스 1, t 플러스 2, 마이너스 t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게 바로 h가 될 때의 t 값만 구하면 되겠네. 자, 그리고 벡터는 수직이 보이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 AH 벡터와 수직일 거야. 뭐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는 3, 1, 마일이야. 마일. 3, 1, 마1이 된다. 얘들아, AH 벡터는 OH 벡터 마이너스 5A 아니야? 자, 이 점 좌표에서 얘를 뭐야? 델타 X, 델타 Y, 델타 Z를 보면 되겠지. 따라서 뭐가 돼? 3t에 자, 3t 플러스 1에 마1이니까 플러스 2, t 플러스 1, 마t 플러스 1에 마5니까 마t에 마4야. 내적에 3, 1, 마1. 자, 성분 내적 알지? 전개한다. 9t에 플러스 6에 더하기 t 플러스 1에 플러스에 t 플러스 4가 나온다. 얘는 11t 플러스에 11이 제로가 나와. 따라서 t가 언제일 때? 마 1일 때가 h가 나오는 거지. 여기에 t에 마 1 넣으면 h 좌표는 뭐가 될까? 마이너스 2, 1, 2가 된다. 자, 2번 a와 h를 지나는 직선 AH의 방정식을 구하라. 자, 이 집방하고 싶어. 너희는 이 점과 이 점을 쓰면 되겠네. 지나는 두 점 할 때 배웠잖아. 그러면 2번은 어떻게 풀까? 자, 2번은 바로 나오겠는데 델타 X와 델타 Y와 델타 Z가 방백이 되겠지. 자, 그러면 마1, 마마이니까 1분의 자, 1마 1이니까 0분의 일단 써줘 이렇게. 그리고 5마이니까 3분의야. 지난 점 A 있을까? X 마마 1, Y 마 1, Z 마 5니까 최종 답은 이렇게 써. 얘가 분모 0이면 분자 0이니까 Y는 1을 만족하면서 X 플러스 1은 3분의 Z에 마이너스 5라고 쓰면 얘가 직선 AH의 방정식이 되겠지. 자, 마지막 세 번째. 점 A에서 L까지 내린 수선의 길이. 자, 얘는 뭐와 같을까? 선분 AH의 길이와 같을 거야. 또는 AH 벡터의 크기와 같은 거야. 바로 풀면 되겠네. 왜? A하고 H를 아니까. 자, 그러면 루트에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델타 Y 제곱 더하기 델타 Z의 제곱하면 돼.
많이? 근데 아까 선생님이 AH 구했지. 어딨어? AH. 물론 T가 마일이니까 자, 다시 한번 구하자. A와 H니까 델타 X 얼마야? 1제곱, 0제곱, 3제곱. 바로 나오는데 정답은 루트에 10이 된다. 자, 어렵진 않지. 벡터에서 너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첫 번째 직선. 얘와 똑같은 컨셉인데 그 다음 평면이 있을 거야. 근데 벡터는 얘들아, 벡터는 자치라는 개념, 그리고 뭐지? 평행이나 수직일 때의 내적 개념, 그리고 매개 변수의 연립 개념. 벡터를 이용해서 직선을 벡터 방정식, 그리고 매개 변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세 가지 표현을 내가 자유롭게 다룰 줄 알면 되겠지. 자, 복습 꼼꼼히 하고 다음 시간 평면의 방정식 때 만나도록 하자. 자, 수고했다. 화이팅!